house till we kicked out to reverse. Said I don't go. 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반갑습니다. 네. 안 아픈 상태로 돌아오려 했지만 아픈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가발전 스튜디오에 감기 걸린 스튜디오에 네.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녹음하는 분들은 다음 주에 감기를 안고 돌아오실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8년이 밝았는데 은 실장은 왜 아프고 난립니까? 원래 1년의 처음은 약간 감기로 한번 시작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 실장네 집에 왔는데 네. 문을 열자마자 그 감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감기 냄새가 뭐야 도대체? 감기 냄새라는 게 있어요. 그 감기 약간 자주 그 감기 걸린 사람이 쓰고 버린 휴지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코가 이렇게 찡하는 냄새가 있어요. 맞아요. 양 냄새 같은 거. 아, 양 냄새 아니. 그건 그러니까 다르고. 딱 핑. 야, 니들이 그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 집 전체 이미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막 음식물 쓰레기 굴러다니고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말해줬잖아요. 그래도 뭐 음식물 쓰레기가 굴러다니지 않고 만두, 멜론 이런 거 굴러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이 굴러다니잖아.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게 음식물이 굴러다니잖아. 솔직히 그거 먹을 수 있는 만두가 아니었잖아. 먹을 수 있었어. 그래요. 그거 먹으니까 먹으려고 아픈 겁니다. 해놓은 거였어. 그러니까 네. 그렇게 깨끗이 안 하니까 지금 감기 걸리는 거지. 네, 사람은 너무 흥분을. 약간씩 지저분한 상태에서 살아야 면역력도 강해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똑같은 독감은 안 걸려요. 은 맞아요, 실장은 맞아요. 이제 한번 걸렸기 때문에. 수두야? 수두. 감기니까. 네. 아 죽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은 실장의 새해 선물 특집 저희가 2018년 1월에는 네. 이제 각자 멤버들이 갖고 싶은 새해 선물을 소개해 드리는 네. 그런 특집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은 실장 특집 반응이 은 실장이 갖고 싶었던 그 VR 게임에 대해서는 없고 은 실장이 돌아왔다. 뭐 이런 소식들이 많은 분들이 아프지 마. 아프지 마. 그 웃기면은 웃어요. 웃기면은 기침해요. 게시판에 네. 게시판에 은 실장님 아프신 거 아니죠? 쾌차하십시오. 이거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분이 얘기한 대로 이제 또 아픔을 갖고 와줘야 그분이 무한하지 않게 또 아픔을 얻어온 건데 새해 선물로 저한테 감기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쾌차하려면 일단 아파야 되니까. 다들 다시 아프라고 이 좀 정도- 글 좀 올려주십시오.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또 자가발전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을 기다려봐. 네. 내가 빨리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게시판에 올라온 건 봤는데 댓글들을 못 달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싶은데 달면 되지. 말만 입만 말을 왜 해? 달아 그냥. 아프잖아. 손가락을 못 움직였어. 관절이 아파갖고 마지막에 시리한테 달아달라 그래. 여기가 아파가지고 타이핑 로그인을 못하겠어. 르마티스예요? 뭔 소리야, 로그인을. 도대체. 응?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어쨌든 이제 해도 됩니까? 네, 이제 하세요. 네. 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 뭐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갖고 싶은 선물을 정리를 해요. 이게 진짜 좋은 습관인데 왜 뭐가 좋아? 잘 모르겠어. 왜 그게 다 이렇게 아니, 그거를 씩 웃어 왜? 그 온라인상에 띄워놓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닌데 이게 제 스마트폰 아이폰의 그 메모에 그 하나의 카테고리로 있어요. 네. 선물. 위시리스트 뭐 이런 거? 그치 선물 리스트. 이렇게 해서 그게 위시와는 달라. 뭐가 좋냐? 근데 그거를 결국 내가 사요. 네. 갖고 싶은 거 써놓는 거야 사실은. 장바구니구나. 그치. 근데 거기에 이제 닌텐도 스위치도 사놨다가 사고 TV도 사놨다가 사고 플레이스테이션 사놨다가 쓰고 뭐 이것저것 사놨다 써요. 아이패드도 사놨다가 쓰고. 네. 근데 이제 누가 어느 날 아망드야 너 갖고 싶은 거 없니? 그러면 그걸 쭉 긁어서 보내줘요. 산신령이야? 산신령이 나왔고 망두야. 아니 생일이라든지.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하면서. 근데 괜히 없어라고 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 선물 받으면 그치. 그럼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가격대별로 정리를 해놔요. 네. 가격대 5만 원짜리, 요 10만 사람은 원짜리. 5만 원짜리 줄만 아니지. 이렇게? 전체 복사를 해서 전체 붙여넣기를 하고 거기에 5만 원대, 10만 원대가 써 있다는 거잖아. 가격이 써 있죠. 뭐 마리오 오디세이, 마리오 카트, 뭐 이게 게임팩도 있고 그건 5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네. 다 정리를 해놓죠. 그럼 본인이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10,000원 이하도 있어요. 10,000원 이하 가습기, 뭐 이런 거, USB 가습기 이런 것도 있고. 세상에. 근데 그거 긍정 씨는 오래된 친구인데
근데 이 리스트를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나 그 봐요. 예전에 제가 위시리크스라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던 위시릭스. 네. 네, 그런 위시리스트라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그거의 확장판이에요. 아, 근데 재밌겠다. 근데 이거 비슷한 거 트위터에서 많이들 해요. 트위터나 그런 SNS에서 갖고 싶은 거가 아니라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뭐 이렇게 해갖고 나는 상대방들은 굳이 관심이 없는데 내가 내 거를 써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보통 이러더라고. 외국에서는 이제 뭐 베이비 샤워나 아니면 결혼식 할 때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딱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편하다 그래요. 그 뭐 생일 때 사실 뭐 옷 같은 거 선물해줘도 좋지만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건전지 들어가는 거 갖고 와라. 전기 흐르는 거. 전기 흐르는 거, 전류가 흐르는 거, 그 양극과 음극이 있는 걸 갖고 와라. 내가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리스트 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서로 좋지 뭐.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선물의 용어가 약간 이렇게 변질됐네요. 왜? 뭐, 시대의 흐름에 시대 흐름에 맞춰가. 저는 신세대거든요. 내가 꼰대인가 보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상위권에 속해 있는 선물을 갖고 왔어요. 아, 전기차 아니에요? 난 당연히 전기차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거를 난 사주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이걸 사려고. 지금 나오는 거를 사려고. 네. 이게 뭔데요? 뭡니까? 이번 주에 제가 갖고 온 소식이래. 선물은요. 드론입니다. 드론. 네. 제목은 써 있으니까 뭐 다들 아실 거야. 드론 그거 사서 뭐 하려고? 4만 원, 5만 원짜리 2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있어. 그러니까 5천 원짜리도 있어. 5천 그렇게 원짜리. 비싸요? 80만 원대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사고 싶은. 그러면은 굳이 그 선물 리스트를 받은 사람은 네. 드론을 사주고 싶어도 네. 절대 1, 2만 원짜리 드론을 사면 안 되고 그쵸. 80만 원대 드론을 사야 되네요. 근데 그쵸. 그 정도 가격대면 드론이 아니라 무슨 명확하게 고성능- 모델이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정도 그렇죠. 가격대. 매빅 프로 딱 써있습니다. 고성능 장비 뭐 이런 걸로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2부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네. 1부에서는 드론의 뭐 원리 좀 재미없는 얘기들을 네.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드론은 뭐 사드론 뭐 이런 거 말고 네. 저그의 드론 말고 드론이 뭔데? 무선 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전부 다 드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드론이 그 날개 4개 달려가지고 네. 윙 하고 날아다니는 그게 드론이잖아요.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냥 일반 우리 그냥 비행기처럼 이 날개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그런 것도 드론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경비행기처럼 앞에 프로펠러 달려가지고 앞에서 추력을 얻어서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그냥 무선으로 조종되는 비행기는 다 드론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그럼 방금 그것들은 무선이에요? 그렇죠. 무선으로 조종이 되는 것들은 다 드론이라고 불리는 거죠. 경비행기는 뭐야 그럼? 경비행기처럼 생긴 드론. 아니 안에 사람이 안 타요. 경비행기는 사람이 타잖아. 사람이 안 타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안 타. 무인으로 조종이 되는, 무선으로 조종이 되는 다 드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드론이라고 용어가 이제 굳어진 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네. 군사용 목적으로 처음 등장을 했어요. 언제나 뭐 기술은 기술이 항상 먼저지. 그렇죠. 그래서 조종사가 안 탑승하고도 적군을 파악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서져도 사람이 안 다치잖아요. 그렇죠. 돈만 날아가지. 그치. 네. 그런 장점 때문에 돈이 더 좋은데. 미군이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드론의 발전에 미군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 세대에서는 어떻게 활용했냐면 네. 그 군대에서 1980년대에도 드론이 있었어요. 드론이 어떻게 있었냐면 비행기를 사람을 안 태우고 무선으로 날리는데 이거를 지대공으로 공격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용 비행기로 계속 부시는 그러니까 용도로 미끼를 날리는 그렇죠. 거야. 실제로 비행은 아니었고 그때는. 실제로 그러니까 비행을 했죠. 실제로 그 비행 우리 사용 목적이 아니라 전장에 투입된 건 아니지만 부시는 용도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0년에 파키스탄이랑 예멘에 드론으로 폭격을 122차례나 가하면서 드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되게 거세졌어요. 전쟁광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드론 하면은 이제 뭐 전쟁 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민간용으로 드론이 많이 퍼지게 되면서 인식이 좀 인식이 바뀌고 좋아졌죠. 뭐 다들 뭐 드론 한번 갖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많아도 한번 나도 날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요즘 TV에도 드론 뭐 그죠. 뭐 예능 같은 데도 가끔 그쵸. 나오고. 가장 많이 보이는 데가 뭐 그런 거죠. 꽃보다 청춘, 뭐 여행 윤식당, 관련된 뭐 것들. 이런 거에서는 무조건 네. 드론 나오더라고요 요새. 보면은 뭐 미디어용, 개인용, 뭐 차세대 운송수단 뭐 이런 것들로 영향력을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론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드론 말고도 굉장히 친한 비행 물체가 하나 있어요. UFO. 모두의 그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게. 네, 그거 말고 그 헬리콥터. 헬리콥터요. 그 드론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죠.
RC. RC라고 하나? 원리 리모트 컨트롤로 하는 리모트로 조정하는 헬리콥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장난감.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원리가 이제 수직 이착륙하고 형태가 이제 헬리콥터는 날개가 보통 2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론의 경우에 쿼드콥터라고 해서 날개가 4개가 달려 있고 여기서 확장을 해서 뭐 옥타코에서 날개 8개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헬리콥터의 형태를 조금씩 바꿔서 이제 쿼드콥터 옥타코터 날개를 더 달아서 이렇게 바뀌는데 프로펠러를 계속 더하기만 하면 이제 날개가 더 잘 나나 보지? 더 날개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1부에서는 드론의 비행 원리 얘기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뭐 대단한가 이게 왜냐면 나는 드론이 발전했다는 게 그 아까 말했던 우리 어렸을 때 장난감 헬리콥터가 있었어요. 그 리모컨으로 하는 거 굉장히 비싸서 잘 못 샀지만 그거에서 날개가 더 늘어나면서 그냥 더 세진 거 아닌가 뭐 이런 근데 생각. 헬리콥터 그 날리면서 이게 어떻게 날지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헬리콥터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헬리콥터와 원리가 똑같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똑같죠. 지금 헬리콥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위에 있는 날개. 이거 날개 계속 돌면 프로펠러. 날아가요. 그 대나무 그치. 머리에 꽂아도 날아가. 그치 도라에몽이 그렇게 하지. 도라에몽과 같은 원리예요. 그 원리는 도라에몽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핸드믹서 이렇게 달고 하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날개가 여러 개가 됐으니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비행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하늘을 나는 장비에 대해서 얘기하자 보면 사람은 언제나 날고 싶어했지. 그렇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헬리콥터처럼 회전이기라고 해서 실제로 그 날개가 움직이면서 날개가 돌면서 날아가는 회전이기라는 비행기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보잉 777 뭐 이런 일반적인 비행기처럼 비행기. 항공기처럼 날개가 고정된 형태로 날아가는 고정이기라는 형태로 2개로 나뉘어요. 이기? 익. 고정익, 회전익. 날개 있죠. 그래서 이 회전익을 이야기를 오늘은 할 건데 왜냐면 헬리콥터도 회전익이고 쿼드콥터도 회전익이니까 할 건데 헬리콥터는 그 날개로부터 발생하는 양력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땅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는 중력이고 이제 이것들을 반대로 작용하는 것들이 양력인데 이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양력을 발생시켜서 날아가는 거예요. 헬리콥터는 헬리콥터가 막 돌리면 이 헬리콥터 아래로 바람이 발생하면서 이제 헬리콥터를 들어 올리는 힘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날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럼 어쨌든 지 몸뚱이보다는 그 바람 발생시킨 바람의 양이 커야겠네요. 오, 진짜 똑똑한데? 그 밑으로 아프더니 똑똑해졌어. 문과가 이제 없어졌어. 아파가지고. 밑으로 선풍기를 겁나 세게 쏘면 날아가요? 그렇죠. 원리는 그렇죠. 원리는 그렇죠. 그래서 헬리콥터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실용화된 지는 한 60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이 헬리콥터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금부터 530여 년 전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다빈치 아저씨가 이런 거는 다 만들었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비행기는 새 원리를 따라서 만들었는데 네. 헬리콥터는 지구상에 없었던 것들을 보고 따라서 생각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비행 원리를 발명했다는 게 놀라운 건데. 뭐 종로에 가면 이거 날린 아저씨도 있거든. 계속 던지는 아저씨. 그거. 그리고 애들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 그거 이탈리아에도 있었을 거야 그때. 웃기게 하지 마. 네, 그래서 이 실장이 굉장히 아프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네. 양력을 아까 은시장이 말한 대로 은시장이 굉장히 똑똑한 말을 해줬는데 네. 내가 헬리콥터를 들어올릴 만큼 큰 양력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겁나 세게 돌려야 되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풍기를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휘청거리지는 않잖아. 이긍정이 솔직히. 굉장히 날씬하다고 해도 이긍정이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이긍정을 선풍기로 날아올리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안 되죠, 뭐야 그건. 저기 뭐야 공장에 있는 선풍기로 들리면 날릴 수 있을 것 그걸로도 안 돼. 이긍정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 소리야. 네, 어쨌든 그래서 그때 530여 년 전 기술로는 예.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기술로는 당연히 이 어려웠다. 그만큼의 양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1940년이 돼서야 네.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기술들이 구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기술들이 구현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헬리콥터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현재의 헬리콥터의 모습들을 갖추게 됐는데 여기도 군사 목적. 그렇죠. 그래서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를 좀 보면 네. 아까 양력이 발생되었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아래로는 중력이 발생하고 위로는 양력이 발생돼서 그 중력을 거스르면서 얘가 떠올라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이거 양력을 발생시켜서 이 헬리콥터가 근데 위아래로 떠오르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앞으로 갈까요?
그 앞으로 밀면 가요. 그 안에 막대기가 있거든. 막대기를 앞으로 하면 약간 후후 가. 조이스틱 있다고. 네, 그 조이스틱. 조이스틱으로 하면 된다고. 네. 아니 그거 이 헬리콥터는 떠갈 때 항상 네. 이렇게 한쪽으로 물고기처럼 머리를 쳐박고 가잖아요. 그치. 그 조종사가 머리를 숙이면 가는 거야 그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왜냐면 어떻게 무거워지니까 무거운 쪽으로 가라앉으려고 할 거 아니야. 중력에 따라서 은 실장이 헬리콥터 잘하네. 이 전쟁 게임 많이 해서 그래. 아니야.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한 1년 동안 붙잡고 집에서 안 나오면서 했던 게임이 있는데 네. 그게 심콥터라는 게임이었어요. 그 뭐야? 별의별 심콥터라고 게임이 다 있다. 헬리콥터 운전하는 게임이 있었거든. 은 실장이. 네. 이게 최고의 똑같아 구조가. 그리고 그리고 키보드 전체가 키야 다. 네. 다 알아야 돼요 그거를.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처럼. 그래갖고 얼마나 재밌었는데. 예, 그래서 은 실장이 아주 좋게 말해줬는데 헬리콥터가 앞으로 갈 때 보면은 항상 앞이 고꾸라져서 가요. 그 골비처럼. 앞으로 골비처럼. 고꾸라.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돌아가고 있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를 로터라고 하는데 네. 그 로터를 계속 움직여요. 아, 아래에서 움직여요? 실제로 그 로터 자체가 이렇게 계속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가운데서 가는데 혼자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걔를 고정된 채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얘가 살짝 앞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뒤로 기울어지기도 하면서 앞으로 양력을 발생시키면 뒤로 밀려 나가면서 얘가 후진.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선풍기 고개 돌리는구나.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헬리콥터가 계속 고꾸라지면서 앞으로 가는 거고. 네. 사실은 이 양력이 헬리콥터는 보면은 항상 프로펠러가 2개 이상 달려 있어요. 그렇죠. 헬리콥터가 프로펠러가 1개만 달려 있는 헬리콥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나무 헬리콥터는 그냥 만화 속에만 있는 걸로. 구라인 거죠, 구라. 도라에몽은 다른 어딘가 헬기 그 프로펠러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어떻게 헬리콥터가 프로펠러가 있냐면 항상 위로 향해 있는 그 우리가 흔히 헬리콥터 하면 떠오르는 그 로터, 네. 큰 프로펠러가 하나 있고 꼬리에 하나가 달려 있어요. 꼬리에 저는 이번 조사를 하기 전까지 네. 꼬리에 이게 왜 달려 있지라는 생각을 항상 방향 조절하려고 달려 있었나 보다. 방향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헬리콥터가 프로펠러를 세게 돌고 있으면 얼마나 세게 돌겠습니까? 그쵸. 왜냐면 그 무거운 걸 뛰어 올리려면 굉장히 빠르게 돌아야 되고 굉장히 큰 힘으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프로펠러 밑에 달려 있는 그 헬리콥터는 그 프로펠러의 힘을 못 이기고 거꾸로 돌아요. 그러니까 헬리콥터 프로펠러 반대 방향으로 헬리콥터가 돌아버려요. 이 뒤에 꼬리가 없다면. 네. 그러니까 선풍기로 치면 선풍기 몸체가 계속 돌는 그치. 것처럼. 그렇죠. 그럼 몸체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몸체를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꼬리에 있는 프로펠러가 헬리콥터가 돌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헬리콥터는 결국 가운데로 일직선이 되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꼬리 같은 거는 딱 그렇지. 진짜로. 우리가 꼬리뼈로 중심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야, 그것처럼. 소름 돋는다. 이거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만들었구만. 그렇지.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만들었어. 그래서 이런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네. 그 중학교 때 배운 고등학교 때 네. 배웠나? 그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그 헬리콥터가 항상 가운데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우리가 찾아보면은 헬리콥터가 그 프로펠러가 4개 달린 것도 있고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효율이 안 좋아요. 왜냐면 오히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헬리콥터들은 엔진이거든요. 모터가 아니고 기름을 넣어서 돌린단 말이에요. 헬리콥터를 띄우기 위해서. 자동차처럼. 그 위에 모터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엔진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엔진을 4개 달면 효율이 안 좋아져요. 네. 그리고 기름을 더 쓸 테니까. 기름도 더 쓰고 둘째로는 무겁죠. 띄워야 되게 양력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연료도 많이 쓰고. 네. 그리고 엔진은 커요. 모터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앉거나 짐을 실어야 되는데 공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헬리콥터의 가장 최적화된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치누크 같은 거 그 있잖아요. 뱀처럼 생겨가지고 사람 엄청 많이 타는 수송 헬기 같은 거. 배틀그라운드 하면 타는 거 항상 타는 거. 그치. 거기 나와요? 걔는 위에 2개가. 그치 위에 2개 달렸잖아요. 네네. 그거는 헬리콥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프로펠러를 앞뒤가 서로 다 바른 방향으로 프로펠러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균형이 맞겠네. 그러면 애초에 그 서로 큰 힘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 보면 헬기가 꼬리에만 총을 맞았는데 삥삥삥 돌면서 떨어지더라고. 그걸 나름 고증한 거네 그러면. 그래서 헬리콥터가 이런 최고의 그 효율성을 가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 그래 헬리콥터는 그래 잘 알겠어. 그런데 왜 쿼드콥터는 드론은 우리가 날개를 더 추가하는 이제부터 거야? 쿼드콥터는 드론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드론은 왜 날개가 4개일까? 사실은 이 로터 프로펠러가 많아질수록 더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터가 됐든 엔진이 됐든 무게가 나가니까. 무게가 나가고 더 많은 전력을 써야 되니까. 네. 근데도 불구하고 4개를 쓰는 이유는 그 자세 제어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뛰어오르기 위해서
4개를 그냥 서로 그냥 동시에 세게 틀어버리면 얘가 떠오르는 거예요. 역시 사족보행장.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이 부분부터는 아까 말했던 그 가성비, 그러니까 그 가성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진 거죠. 왜냐면 사람이 탈 이유도 없고, 그렇죠. 뭐 들어 나를 것들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오로지 그 전개의 양만 그만큼 늘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자세도 쉽고 그다음에 제어 코드를 짜기가 쉽대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야?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2개인 상태로 헬리콥터가 우리가 자동차는 앞으로 가고 좌회전 우회전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얘는 위로도 올라가야 되고 헬리콥터를 보면 그러니까 3D가 된 거지. 헬리콥터가 그때부터는. 앞을 보면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앞을 보고 있는데 쭉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축이 3개야. 근데 또 어떤 경우는 헬리콥터도 좌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운동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프로펠러 2개를 그걸 만들어내면 꼬리를 이쪽으로 돌렸다가 헬리콥터 그 프로펠러를 반대로 돌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모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헬기들이 제대로 못 하잖아. 막 돌고 회전하고 이런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헬리콥터는 사실 안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거니까 네. 그냥 그거에 맞게 알아서 이제 숙련된 사람이 운전을 하겠지만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용자가 잘한다고 해도 컨트롤러를 어떻게든 잘 만들어놔야 컨트롤러에서 좌회전이라고 하면 그 기계에서는 약속한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조사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날개를 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은 시장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첫째로는 힘, 둘째로는 이제 제어 코드를 짜기가 쉽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쿼드코터는 날개를 4개를 갖고 있습니다. 4개나 뭐 이상의 드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 드론에 날개가 돌고 있는 거를 요즘 네. 스마트폰에 슬로우 모션 기능 있잖아요. 네. 그걸로 찍어 보면은 헬리콥터 그 4개의 방향을 움직일 때마다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려 그러면 뭐 오른쪽 2개의 날개가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 2개는 그 왼쪽으로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 구현되는 방법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뭐 날개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네. 1번 프로펠러를 왼쪽으로 돌리고 4번 프로펠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드론이 방향 전환 떠 있는 채로 돌아간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자리에 드론은 떠서 막 빙빙 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헬리콥터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쿼드콥터는 그 날개를 4개를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요즘 쿼드콥터 보면은 드론 보면은 막 뒤집어서도 날고 그래요. 뭐 하는 짓이야? 아주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걸 다 해. 네. 그러니까 공중에 떠서 할 수 있는 모션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날개를 4개를 갖고 하는 것들에 더 최적화된 그런 코드들은 알고리즘들은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죠. 사람이 타는 것도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후에는 사람이 타는 게 더 그 발전할 수도 있죠. 이거 어벤져스 보면 4개 달린 거 그러니까. 타고 다니더라고. 그게 사실은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그 현재 기술로는. 너무 컸어 그냥 또. 네. 근데 뭐 영화니까 네. 그런 것들은 된다고 하고 요즘은 뭐 드론에다가 센서를 많이 달아가지고 뭐 자이로 센서, 가속대 센서 이렇게 떠 있어서 사실은 모든 비행물체가 공중에 떠서 가만히 있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근데 네. 센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프로펠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얘를 떨어지면은 올려보내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추진력을 다운시켜서 네. 내려보내고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술력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죠. 신기하다. 이게 원리를 모를 때는 아까 말했듯이 그 코드를 짜서 사용자한테 납품하는 것까지가 제조사의 역량이니까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옆으로 가기 이 조이스틱만 갖고 그냥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그 센서들의 기술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그 4개 이상의 그러니까 짝수의 날개들이 달려 있는 원리를 네.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거기다 반영시켜 놨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비쌀 값을 하네. 좀 싼 것들일수록 그런 걸 못 하는 거잖아. 싼 것들도 이따가 2부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드론을 너무 갖고 싶은데 아직 제가 못 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 보면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자가발전인이라면 무조건 하나쯤 사야 될 것 같아요. 공중에 떠가지고 얘가 가만히 떠 있고, 그리고 막 아니 닌텐도 스위치가 아니라 이걸 샀어야지. 닌텐도 스위치에 드론 날리는 게임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어쨌든 이거 굉장히 신기해서 꼭 네. 갖고 싶은데 왜 아직까지 못 사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드론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 네. 가상화폐 같은데. 어디서 날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왜 걸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
분쟁 중인 국가라서 못 날려요 우리나라에서. 날리면 격추당합니다. 농담이고 격추까지는 아닌데 법이 훨씬 더 강하죠. 우리 다른 나라들보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서울 안에선 거의 날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한정적인 곳만 빼고. 사실은 드론에 대한 법규가 없었었어요 우리나라에. 네. 없었는데 드론이 이리저리 보편화되면서 부랴부랴 이런 법규들이 생겼는데 꽤 강력한 법이 생겼어요. 일단은 서울 그 강북에서는 거의 날릴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왜 그런 거예요? 청와대가 있잖아요. 첫째로 청와대가 있고 테러 국방부도 있고 뭐 주요 기관들이 지금 강북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강북에서는 날릴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뭐 강남권이나 아니면 한강공원에 그 드론 공원이라고 지정된 곳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는 뭐 마음껏 날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드론이 뭐 여러분들이 어떤 장비를 사시냐에 따라 다른데 12kg 이하의 드론을 사셔가지고 비사업용으로 쓴다. 그냥 내가 취미로 날린다. 뭐 배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취미로 날릴 거야. 그러면 그냥 아무 데서나 날리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우리나라 현재 법규상. 네. 그리고 이걸 사업용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이 드론에 대한 장치 신고를 모두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12kg 이상의 고성능 드론 장비들을 사시게 되면 일단 사업용 안 하고 난 취미로 이걸 샀다고 해도 장치 신고하고 뭐 비행 승인도 받아야 돼요. 그 12kg가 기준인 거예요? 고성능에? 네. 그렇죠. 고성능은 뭐가 다른데? 뭐 그 자기들의 기준을 사실 고성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 네. 그걸 12kg로 나눴다는 거잖아. 뭐 카메라가 달려 있다거나 아니면 뭐 보통은 무게가 무거운 것들이 모터에 힘이 좋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나는 약간 주먹국으로 나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나중에 미래가 되면 더 가벼울수록 사실 성능은 좋아지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것들을 지키고 나서라도 일단 야간 비행은 불가능해요. 밤 되면 안 돼요? 네, 아예 못 날려요? 네, 못 날립니다. 그럼 야간의 기준은 뭐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아. 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조종사 준수상이기 때문에 비사업용 뭐 12km 이하든 뭐든 이거는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약속들을 말씀드립니다. 비행기만. 네, 그리고 비행 금지 장소, 그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10km 정도 이내인 곳에서는 네. 날릴 수가 없어요. 뭐 김포공항 근처라든지. 아 실제 항공 그 비행로. 그치. 네, 뭐 인천공항. 왜냐면 진짜 비행기랑 박으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행 금지 구역, 휴전선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도심 상공 이런 데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150m 이상으로 날려버리면 안 돼요. 위로. 땅 위에 땅에서부터 150m 이상으로 날리면 안 돼요. 150m면은 근데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못 느끼지만 거기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 정식 출시되는 드론에는 알아서 그게 제재가 걸려 그렇죠.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구 밀집 지역이나 뭐 사람이 많은 있는 데는 안 돼요. 그 뭐 다칠 위험이 월드컵 있기 때문에. 경기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승인 받지 않으면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면 뭐 테러의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테헤란로 이런 데서 날리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기체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쵸. 왜냐면 굉장히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다 손가락 넣으면 손가락 잘려요. 굉장히 위험한 장난감이고. 150m면 대충 45층 아파트? 50층? 그래? 굉장히 높네 네. 이미. 근데 뭐 알아서 제재가 걸려 있으니까 그거야. 네. 네. 그리고 뭐 음주운전 안 되고 그다음에 술 먹고 날리면 안 돼요? 네, 술 먹고 날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보이는 데서 날려야 돼요. 드론 기체가 조종기를 떠나는데 요즘 드론들의 무슨 기능이 있냐면 여기 핸드폰에서 여기까지 날아갔다 와 찍으면 걔가 알아서 날아갔다 오는 기능이 있어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장애물 회피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요게 어디까지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데 실제로 내가 조종하는 데서 눈에 보이는 데까지. 내 시야를 벗어나면 안 내 돼요. 시야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 미세먼지가 끼면 날릴 수가 없겠네요. 그쵸. 신기하네. 진짜로 안개나 황사가 있을 경우에 날씨에 따라 날씨에 주행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규제가 좀 심해서 우리나라 하려면 사실은 그 경기도나 근교로 나가서 날려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드론을 제가 중고 장터에서 사려고 몇 번 찾아봤는데 날릴 시간이 없어서 팝니다. 그치.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레저 활동에 같은 라인이 된 거잖아 이제. 그렇죠. 낚시처럼 시간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놀다 올 수 있는 게 돼야 돼.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헉헉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이게.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친구들은 어때? 힘들지. 감기 걸려도 막 회사 가고 막. 드론에 꼼을 실어서 날려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런 것들을 네. 사용자들이 이걸 날리는 사람들이 네.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네. 그 드론들 같은 거, 뭐 우리가 제가 2부에 소개드리겠지만 뭐 네. DJI라든지 3DR이라든지 이런 고성능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은 네. 이 드론이 알아서
야간 비행은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 뭐 비행 금지 장소 뭐 해당 국가마다? 네, 국가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청와대 주변, 네. 그리고 그 공항 근처 이런 데서는 주요 기관들? 네, 주요 네. 기관들에서는 얘가 마치 벽이 쳐 있는 것처럼 못 날아가요. 그럼 그 아까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서 청와대에 갔다 와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안 가요. 가서 받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 가다 그 방화벽에 멈춰서 그치. 돌아오는 가상병 거야? 같은 거를 만난다는 거잖아. 가상의 벽을 어. 만나는 거죠. 그 일본 총리 관저에다가 누가 드론을 날려가지고 거긴 날아가요?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DJ에서 급하게 이제 패치를 해서 아. 총리 관저 주변도 못 날게 이렇게 패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알아서 사실은 드론이 못 가는데 알아서 다 막아놨어요 제조사가.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렇기 오.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사기가 좀 꺼려지는 거죠. 뭔가 기능적 제약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런 구제들 때문에 사실 사는 게 꺼려지는데 네. 조만간 살 것 같아요. 못 참겠어. 못 참겠어요. 적금도 많이 모았어요 이미. 모으진 않았는데 카드가 있잖아. 할부라는 게 있으니까. 요즘 22개월 할부하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부에서 드론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말고 내가 산다면 어떤 네. 것들을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네.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한번 대표적인 브랜드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이따가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go where I'm supposed to go. Where I'm supposed to go.